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10월 23일 국내 시장은 영국 하원에서 블랙시트 법안이 지금 차질이 생기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코스피는 약세로 코스닥은 강세의 혼조 장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업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4분기의 부정적인 실적 전망으로 인해서 장중 내내 시간의 거래에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약세를 보인 것이 국내 시장의 어떤 IT 섹터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72원 40원으로 2.7원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됐지만 외국인들은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1168억 1300억의 매수를 보였고 선물시장에서는 4862억의 매도를 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반면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차익 매도 전략에 치중하는 시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10월 23일 단기 및 스윙 끝장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종지수는 지금 보면 직전의 고점, 어저께 고점도 넘지 못하고 음봉이 나왔습니다. 흐름상으로는 9월달 고점 2101 라인, 이 라인을 못 넘는 상태에서 음봉이 나와서 약간 부담스러운 영역이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래량도 줄었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21선의 어떤 기울기가 이렇게 살아있고 5일선의 지지를 받았던 이런 흐름이니까 내일도 시장은 가격의 보정 작업이 나오게 되면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고, 이 흐름은 가격 보정 작업과 함께 직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이런 자리, 그러니까 241선과 의미 있는 직전의 고점 2101 라인을 돌파하는 시도가 이번 주에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아래로 내릴 때마다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지금 현재 658, 전일의 고점 660을 살짝 장중에 넘는 이런 시장을 보여줬는데, 지금 코스닥은 완연하게 상승의 트렌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배열 모두에서 5일선 기울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시장 흐름인데, 흐름상으로는 241 영역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아래로 내일도 조정이 나오면 655 이하에서는 적극 매수하고 675 영역까지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어제와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그 인덱스를 매매하는 이런 매매가 아니고 특정 종목에서 숏커버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 숏커버링이라는 것은 그 가격대가 일정 부분 상승하면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의 숏커버링이 나오지만, 가격이 지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공매도가 증가하는 이런 흐름을 보인다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여전히 조정 시 좋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단기 및 끝장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셀리버리라는 종목입니다. 셀리버리는 기본적으로 김대복 대표가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셀리버리는 그 양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는 파킨슨병이나 췌장암, 비만, 그리고 골 형성 촉진 부분에 어떤 그 좋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제 그 10월 달에 10월 14일 날 한번 제시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은 지금 보면 그 고도 비만 치료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은 조정과 상승을 반복했다. 1차 상승하고 나서 조정받은 다음에 2차 상승하고 그 다음에 조정받은 다음에 3차 상승을 시도 중에 있습니다. 예, 흐름상으로는 위로의 변화, 지금 현재 5만 4천 원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 종목은 4만 2,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4만 8천 원부터 4만 8천 원부터 4만 5천 원까지 그 중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는 이런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꼭 뭐 단기적인 이런 흐름들로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그 정배열 모두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자리는 여전히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은요. 그 메가MD라는 종목입니다. 메가MD고요. 메가MD는 뭐 그 기본적인 시각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이제 정부가 그 대학 입시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환으로 자율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교육 관련주들에게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하게 작년에 이제 그 영업이익이 한 해 동안 19억 났는데 올해 29억이 났습니다. 29억이 났고요. 29억이 났고 지금 이제 향후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 회사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중기적인 이런 목적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 접근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지금 현재 1차 상승하고 조정받았고 2차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더 위로 변화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데 목표를 4,500원으로 두고요. 지금은 손절 라인을 3,400원, 3,740원에서 3,600원까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은요. 그 메지온입니다. 메지온인데 어저께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메지온요. 뭐 추천 이유는 동일합니다. 메지온이 이제 11월 달에 11월 18일과 19일 날에 있을 미국 심장학회에서 지금 현재 이 임상 3상 결과 3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뭐 지금 현재 유대나필 임상 3상의 결과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일정 부분 상승했지만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은 3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그 HLB가 위로 올라가면서 삼상 관련주들 중에서 성공 확률이 있는 쪽의 시장 흐름들은 아주 견조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물이 좋게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11월 18일과 19일이라면 그 이전 11월 첫 번째 주까지 제한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상단을 22만 원까지 오픈하는 전략 필요합니다. 상단을 22만 원까지 오픈하시고요. 20만 원 전후부터 그 19만 2천 원까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18만 5천 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데 급할 건 없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5% 정도 올랐는데 만약에 내일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르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약간 피라미딩 전략을 통해서 단가를 조금 올려가면서 22만 원 전후까지 확장하고 신규 회원들은 추격의 매매에서는 메리트가 별로 없다. 그래서 가격 보정 작업이 나올 때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종목은 KH바텍입니다. KH바텍인데 KH바텍은 그 알루미늄 캐스팅 수요가 최근에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인폴딩 방식의 갤럭시 폴드가 예상보다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보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지난해까지 이제 적자가 났고 상반기에 흑자 전환했는데 이 폴더풀 폰의 어떤 그 흐름들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금년도와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금년도에도 약 한 8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 이상으로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번 이제 발산하고 나서 가격 보정 작업 그리고 재차 상승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동종목의 경우에는 18,500원까지 목표치를 두시고요. 지금 현재는 아래로 내려오는 자리 15,700원부터 15,700원부터 지금 현재 이 종목은 15,200원까지 매수하시고 14,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가는 전략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단기 스윙 모두 가능한데 14,500원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포지션을 정리하고 새로운 포트를 공략하는 전략 제시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HLB입니다. HLB요. HLB는 오늘 거래 정지가 됐죠. 거래가 정지가 됐고 HLB 생명과학이 오늘 상한가에 마감하게 됨에 따라서 HLB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블록버스트급의 항암 신약이 이제 여기 항암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큰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 현재 HLB 생명과학 자체도 거의 5천억에 가까운 거래 대금을 기록하면서 분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 쉬었다가 내일 나오는 HLB 같은 경우에는 또 이목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신라젠이나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HLB가 대장이라는 점에서 보면 내일 출발은 20만 원 전후에서 할 것 같아요. 20만 원 전후에서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출발을 하고 나서 가격 보정 작업이 20만 원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 19만 8천 원에서 19만 2천 원까지 19만 8천 원에서 19만 2천 원까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6만 7천 원으로 가져가는데 이때 손절 라인은 절대 손절이 아니라 비중 축소의 손절 라인이다 이렇게 보고요. 위로 변화를 줬을 때 20만 고점 20만 9,700원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23만 5천 원까지 바로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때는 어저께의 어떤 거래 분출과 맞먹는 거래량, 어제 거래량의 80% 이상만 대준다면 시장은 23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어저께 거래가 분출이 됐던 이런 흐름이니까 내일 20만 9,700원 이 자리를 돌파 테스트해서 돌파 지지가 되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저항 영역으로 잡히는 이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시간적 인터벌을 조금 더 끌고 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다이렉트의 어떤 상승의 흐름들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 보정 작업과 그 다음에 이제 기간 보정 작업이 연결될 것이다. 어차피 24일 날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25일이면 일단은 프리 미팅, FDA와 프리 NDA의 그 미팅이 결과가 나오는 이런 시장 흐름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단숨에 하향하는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이 고점을 돌파하면 23만 5천 원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돌파하지 않고 가격 보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15만 원을 깨지 않으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마지막 발산으로 볼 수 있는 27만 5천 원 전후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전날의 고점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 있는 거고, 만약에 돌파하지 않고 밀릴 때는 다른 바이오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자리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대장이고, 그러니까 돌파를 만약에 하고 갈 때는 16만 7천 원이 트레이딩 스톱 포인트이고, 만약에 미돌파하고 내릴 때는 15만 원까지는 계속 내릴 때마다 매수 관점 유지해줘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가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도, 네이처셀도 지금 모두 상한가를 갔지만, 사실은 HLB 때문에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고, HLB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런 자리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대장이 지금 꺾이게 되면 먼저 빠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매매하시고, 대장은 손수건의 논리하고 같습니다. 손수건의 어떤 중심을 잡아서 위로 당겼다가 놓을 때 중심이 가장 늦게 떨어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핵심인 HLB가 지금 현재 전체 시장의 바이오의 어떤 시장 흐름들을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가느냐 여부를 HLB의 어떤 주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현재 투자 전략 및 종목들이 마음에 들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김대복 대표 리치튜브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내일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성투하시고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